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업체를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별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원주택을 갖는 게 사실 하나의 로망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당 있는 집을 갖기 위해서 땅을 산 다음에 집을 져야 되는데,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집 짓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사기 맞았다, 공사가 중단됐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업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기만 하면 지루하니까 저희 현장에 이제 전기 작업이 끝나서 현장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업체라고 불리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해도 광고를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의 넘버원, 넘버2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고, 저처럼 동네에서 동네 업자죠.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업체가 있고, 직영으로 이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영 공사는 뭐냐면 저나 이런 업체에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 파트별 공사에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데리고 와서 진행을 하는 거죠. 대부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제가 느낀 장단점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이저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아시죠?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롯데리아를 가서 먹을 거냐, 아니면 지역에 직접 만드는 수제버거라고 불리는 그런 햄버거를 먹을 거냐, 사 먹을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메이저 업체라고 하면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버거킹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죠. 사장이 있고 몇몇 파트가, 사업 파트가 있어서 개발하는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을 시공하는 파트도 있고, 디자인하는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 매니저라는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클라이언트를 상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주로서 그 회사랑 계약을 할 때 사장이랑 다이렉트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메이저 업체에다 집을 지면 소장을 잘 만나야 된다. 그 얘기는 이 업체 여러 소장이 있는데 어떤 소장은 능력이 좋고 어떤 소장은 일을 잘하고 어떤 소장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반증이 되겠죠. 이 메이저 업체에서 소장들한테 이제 평당 500에 계약하면 450에 소장들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럼 소장들이 거기서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거 다 하면서 자기 이제 수익을 챙겨야겠죠. 그나마 좀 이제 안정적인 거는, 우리가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버거킹 햄버거를 먹으러 갈 때 그 맛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한 끼 때우고 다 아는 맛이니까. 좀 메이저 업체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뭔가 여러분 집에 특별하게 신경 써주는 건 좀 힘들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메이저 업체들의 장점은 그런 거죠. 사고율이 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고는 집을 짓다가 업자가 돈을 갖고 도망가든지 소송에 휘말리든지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 근데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메이저 업체 중에서도 망해가는 메이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와 계약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집이 마지막에 물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게 18년도인가? 땡땡임이라는 건축업체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메이저 업체였죠. 그 회사 사장이 집 짓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좀 이상한 쪽에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그 회사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마지막에 건축을 맡겼던 많은 건축주들이 손해를 보는,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업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장을 많이 벌린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뭘 찍어내서 판매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계약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장을 많이 벌려서 사람을 채용해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공사가 잘 되고 생각했던 만큼 수익이 남고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 붙어서 케어를 잘하고 컨트롤을 잘 해줘야지 그나마 예상했던 거에 근사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 같은 동네 업자, 이 지역에서 그냥 일을 하고, 또 동네 업자인데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취약점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현장을 벌려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배탈이 나서
옛날에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아나콘다가 악어를 잡아먹었다가 배가 찢어져서 죽는, 이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돈 욕심에 현장을 여기저기 많이 벌리면 배탈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 쉽게 말해서 쓰러질 수 있는 뭐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이저 업체가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이라 그래서 내가 뭘 주문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돼서 소스나 뭐 고기나 야채가 들어가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 고기를 뭘 넣어드릴까요? 양상추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야채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동네 업자, 그러니까 저처럼 개인 사업자분들이 출신 성분이 좀,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목조주택 현장에서 일을 하는 프레임워커를 했었지만, 어떤 분들은 설비 작업을 하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판넬을 하다가 목조를 지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하다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출신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면, 극복을 하려면 본인의 그런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저처럼 개인적으로 이 집 짓는 개인업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이게 사업이 쓰러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현장을 말아먹어도 여러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돈을 땡겨서 이걸 어떻게 뭐 복구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 옵션이 적용이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내 욕심에 현장을 많이 벌렸다가 두세 현장이 쓰러지면 같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시 뭔가를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의 돈을 들여가면서 건축물을 완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현장을 벌릴 수 있는 만큼은 벌려야 되고, 도면을 받아봤을 때 이건 내가 하기엔 좀 힘들다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직영공사를 하시는 분. 직영공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건축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직영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수를 캐스팅을 해오고 전기설비를 캐스팅을 해오고 이런 거를 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휘를 하면서 이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햄버거로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재료를 사와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햄버거다. 아무래도 맛이 매장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건강한 햄버거가 될 수도 있고 본인한테 정말 맛있는 햄버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직영공사라고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직영공사를 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재료 손질을 하고 이런 햄버거를 만들려는 그런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 없이 동영상만 보고 어떤 자료만 보고 햄버거를 만든다, 약간 좀 무모한 도전이지 않을까, 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직영공사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이 건축에 지식이나 경험이 좀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직영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영공사를 하시면 제가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의 뭐 수익, 인건비 이런 게 싹 빠지고 실질적인 공사비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축에 대해서 모르고 직영공사를 하면은 파트별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은 많이 쓰고 공사는 좀 잘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이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프로부터 완전히 야매 같은 그런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골조가 끝나고 갔어요. 근데 전기가 공사하는데 이거 골조가 잘못해서 이런 거다 하면은 다시 또 이 집주인이 골조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왜 골조 잘못이냐, 그거는 전기가 잘못된 거다, 아니면 기초할 때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기초한테 물어보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건 골조 애들이 잘못 공사한 거다 라고 이제 하게 되면 건축주 분께서는 굉장한 이제 멘붕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다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께 직영공사를 추천드리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번에 봄에 졌던 그 경남 고성에 그 정도 건축주분 실력이 되면 현장에서 일은 안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해도 되는 그런 실력이 됩니다. 직영공사는 여러분들의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돼줘야 되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느 업체에다가 집을 맡겨야지 행복한 집 짓기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맡기게 되면 일이 잘 되건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되건 그 이유는 건축주분 책임이라는 거, 책임이 크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집을 짓고 나서는 하자가 나건 안 나건 시공업자의 책임인 거죠. 집을 질 때 그걸 컨트롤 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전에 뭐 무턱대고,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지금 사인하면 뭐 1,000만 원 깎아준다, 뭐 2,000만 원 깎아준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거니까 좀 잘 따져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좀 합리적인 그런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기 무릉리에 경매로 땅이 하나 지금 나온 게 있던데 지금 2차까지 유찰됐어요. 그게 좀 좋아 보여서 저도 한번 견문을 넓힐 겸 가서 보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